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위 이모 씨의 마약 투약 사건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 씨 자택에서 나온 마약 투약용 주사기 17개 가운데 9개에서 이 씨의 DNA가 검출됐지만 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주사기 17개를 확보했고 이 가운데 15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또 9개 주사기에서는 이 씨 본인의 DNA가, 3개에서는 이 씨와 제3자의 혼합 DNA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임 의원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보면 재작년 5월과 지난해 2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주사기로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한 것만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임 의원은 이렇게 많은 투약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추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범행을 자백하지도 않고 수사에 협조하지도 않은 이 씨에 대해 최저 구형 기준을 적용한 검찰은 봐주기 수사, 은폐 수사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요즘 화제의 중심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이른바 안심번호 공천제로, 사회적으로는 마약 사위 문제로 골치를 썩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 문제는 5시 정치부 회로 넘기고요. 여기서는 사회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먼저 김 대표 사위의 마약 주사기에서 검출된 DNA 논란부터 짚겠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 사건, 마약 주사기 9개 김무성 사위 DNA입니다. 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요즘 집에서도 당에서도 좀 골치가 아프실 것 같은데요. 김 대표 사위 이 씨죠. 마약 수사 관련해서 이번 국정감사의 아주 쟁점으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있었던 법사위 국감 주요 발언 보시고 관련 얘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압수된 주사기에 관련된 사실은 공수사실에서 전혀 빠진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러는데 전반적으로는 아예 전체적으로 주사기에 관한 것은 완전히 은폐한 수사고 100%로 양보해도 대부분을 축소한 수사다. 예, 은폐한 수사, 100번을 양보해도 축소한 수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국감에서 나온 새로운 의혹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국감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임내현 의원이 새로운 의혹을 주장을 했는데요. 당시 검찰이 이 씨의 자택에서 17개의 주사기를 발견했고요. 이 중 15개에서 마약 성분이 발견됐는데, 이 씨의 DNA가 9개 주사기에서 발견됐고, 나머지 3개의 주사기에서는 이 씨와 제3자의 혼합 DNA가 검출됐습니다. 제3자의 혼합 검출 DNA란 말은 아마 주사기를 같이 썼을 거라고 추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검찰이 6건만 공소 제기를 했고 주사기 15건 중에 나머지 9건은 공소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은폐 축소 수사에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씨가 누구랑 같이 했다고 자백하지도 않았고 수사 협조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 구형이 이렇게 집행유예로 나왔느냐? 이 임내현 의원이 검찰 출신이고 그것도 대검 마약 가장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옛날에 마약을 많이 수사해봤는데 이런 적 처음 본다 이렇게 하면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죠. 자, 이런 적 처음 본다. 자,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저 집에서 나온 17개 주사기 거기는 아예 지금 공소에서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명확하게 아직 확인이 된 건 아니지만 이제 검찰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일단 이 주거지에서 압수한 주사기 내용도 일부 2차로 추가 기소가 돼서 병합해서 판결이 나온 거다라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압수수색 그 시점보다 1년 반 전에 이제 클럽 화장실에서 주사를 투여했다거나 차량에서 투여한 건 있는데 판결문의 범죄지에는 이 씨의 집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은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게 통상적으로 원래 이렇게 소위 증거를 수집을 할 때 이렇게 마약 성분이 나오거나 DNA가 많이 나오면 소위 신받다 수준으로 정말 증거를 굉장히 제대로 밝혀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분이 기소가 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혼합 DNA가 나왔으면 제3자 부분에 관련해서 이 씨가 제3자가 누군지 명백하게 진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양형 기준이 4년에서 9년 6개월 사이인데 양형 기준보다 남은 3년을 구형을 한 거잖아요, 검찰에서. 그런 부분이 지금 도저히 일반적인 법조인의 시각에서 납득이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좀 지적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검찰에서도 이 부분에 관련해서 좀 더 명확하게 좀 자세를 취해서 좀 입장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거 수사해봤는데 이거 아무리 들어봐도 이해는 안 가요, 도저히. 왜 그러냐면요.
9개에서 그 9개 주사기의 성분이 나왔다고 그러면 최소한도 9번은 했다는 뜻이에요. 네. 왜? 한 번에 9번 하면 죽습니다, 사람이. 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9번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자택에서 나온 거에 9개가 나왔다면 물론 뭐 차라든지 다른 장소에서 한 거를 집으로 갖고 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일반적인 경우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장소에서 하고 그 주사기를 집에 가지고 와서 보관한다? 이건 아닐 거고요. 주사기는 뭐 2번 쓰지는 않. 그래, 2번 쓰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부분은 그 임내연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빠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게 실수일까요? 아니면 봐주기일까요? 그러니까 참 그거는 단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굉장히 힘든 부분이지만 통상적으로 이렇게 증거가 수집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증거가 수집됐다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고 기소를 했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일반적인 수사 시스템으로 보면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검찰에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이 지금 2차 기소에 추가로 기소된 부분에 포함됐는지 그 부분을 지금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전체적으로 다 빠져서 범죄지 사이지 빠진 게 이 증거 자체가 전체적으로 누락이 된 거라면 이거는 뭐 누락이라는 표현보다는 고의로 뺐다라고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실수인가 봐주기인가 해서 그러면 일부러 뺀 거나마나 제가 보기엔 봐주기인데 이 봐주기가 김무성 대표하고 과연 얼마나 연관성이 있느냐 이제 그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 쟁점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사이 집안이 굉장히 돈도 많고 우리가 다뤘지만은 또 뭐 여러 가지 시쳇말로 백도 있었을 거고 배경도 좋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든 영향력을 행사했겠죠. 그것이 과연 김무성 대표가 그럼 힘을 실어줬거나 아니면 그 수사에 영향력을 미쳤느냐. 저는 그렇게 볼 때 김무성 대표의 힘보다는 그 사위 아버지, 그러니까 사돈의 힘이 셌다. 그게 이제 돈이든 힘이든 그 영향력으로 봐야지 김무성 대표 요즘 안팎으로 지금 치이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안타깝습니다. 뭐 저번에도 저희 이 사건 반장에서도 다뤘습니다만 이 좀 혼합 DNA가 검출된 그 3개의 주사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혼합 DNA라고 하는 것은 김무성 대표의 사위 이 씨 말고 또 다른 사람의 지금 DNA가 있다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그것이 밝혀지지 않은 여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쟁점 사항인 거죠. 근데 지금 이 씨가 같이 마약을 투여한 여성이 누군지를 밝혀야 되는 시점에서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많은 케이스를 봤지만 수사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거나 반성의 기미가 있을 때 이제 구형이 약해지는 건데 전혀 반성의 기미도 없고 수사 협조적이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로는 혹시 부인이 아닐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무성 대표의 딸께서 직접 가서 이제 그 모발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아니라고 할 경우에 도대체 누구냐, 왜 협조하지 않느냐 것들이 첩첩산중으로 지금 밝혀져야 하는 것들이 투성인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 김무성 대표 딸은 아주 뭐 용감하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이제 결백을 명명백백하게 뭐 증명해 보이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말고 지금 그 사위 이 씨 공범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또 그 무슨 얘기인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김무성 대표 사위랑 같이 마약을 했었다고 하는 그 대형 병원의 그 원장의 아들인 이분도 뭐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지금 검찰에서는 이분을 정식 재판을 해고하지 않고 그냥 약식 기소로 돌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검찰에서 물어봤더니 그 모발에서 이 노 씨가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 사실 그 작년에 언론에 굉장히 크게 보도됐습니다. 모 병원장 아들이 그 태국으로 업소 여성을 데리고 원정 마약 여행을 갔다. 그런데 안 걸렸는데 왜 안 걸렸나? 모발 검사하니까 성분이 안 나와서 안 걸렸다. 왜 안 나왔냐? 탈색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언론에도 나왔고 검찰 조사에 나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 검찰들이 조사하면서 예전 사건 다 봤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넘어가서 약식 기소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게 이 부분이 초범도 아니고 2014년에 벌써 마약 휴병 사건이 있었죠. 또 2010년에 대마초 사건도 있었거든요. 벌써 전과가 2범, 3범이나 되는 사람인데도 정식 재판 청구하지 않았으면 역시 이건 은폐 봐주기 수사다. 이렇게 의혹이 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검찰이 이 사건이 처음에 보도가 되고 했을 때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뒤늦게 지금 계속 뭐 들여다보고 있다. 아직 뭐 진행 중이다. 뭐 수사 중이다. 조사 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논란이 계속 일다 보니까 계속 수사 중이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있었던 것과 지금은 시기가 좀 한참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혼합 DNA가 나왔던 그 소위 제3자를 찾는 것 관련해서 얼마 전에 뭐 연예인이 가서 직접 조사를 받았다. 근데 동일인이 아닌 걸로 확인됐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사실 이 사건이 사실 판결이 올 초에 나왔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전에 한참 전에 수사가 이루어졌었어야 되는데
지금에서 수사를 한다는 건 지금까지 계속했다라기보다 다시 언론에 노출이 되고 무언가 수사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지적이 되다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우리는 수사를 종결한 게 아니라 제3자를 찾고 있는데 못 찾는다 쪽으로 말을 좀 바꾼 게 아닌가. 지금 뭐 사실 시기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이 듭니다. 검찰이 수사를 지속 중이라고 얘기하기에 조금 군색한 부분이 뭐냐면요. 어떤 점에서 그렇죠? 혼합 DNA가 나왔다 그러면 일반적인 절차는 당연히 그 유전자 은행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있어요. 거기다 보관 조치를 했어야 돼요. 자료를. 근데 이제 예. 검찰에서는 자신 스스로 또 보관 장소가 있다고 그렇게 아니, 말을 하지 대검 않습니까? 과학수사부에다가 그 했는데요. 원칙적으로 한다 그러면 국가원에 있는 유전자 은행이 국가원에 있거든요. 거기에다 보관하는 게 원칙인데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이제 검찰이 뭔가 아주 그 깔끔하게 정리를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뭐 수사는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뭐 제3자 DNA 관련해서 김무성 대표의 지금 차녀가 지금 뭐 DNA 검사를 한 상황이잖아요. 뭐 10월 초에는 아마 그 결과가 나올 텐데 거기서 이제 동일인이 아니라면 다시 또 원점입니다. 그럼 또 제3자가 누구냐가 나와야 되는데 저는 사실 지금 시점에서 검찰도 검찰이지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건 김무성 대표 사위입니다, 사실. 지금 자신의 부인까지 DNA 검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제3자 그때 같이 쏜 사람 누구다라고 밝히면 깔끔하게 논란이 끝날 텐데 지금 사위는 전혀 지금 아무런 대답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언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의혹이 꼬리를 물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검찰 입장에서도 아까 그 공범에 관련돼서도 사실 그건 약식 기소할 사안이 아니에요. 그리고 수사 기록에 보면 앞에 전과 기록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걸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뭔가 이 안에 석연치 못한 부분들과 관련해서 검찰이 좀 명명백백하게 어떤 부분이 잘못했고 어떤 부분은 자기들이 잘못된 걸 좀 시인을 하고 그래야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안 그러면은 논란은 계속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김무성 대표의 사위가 그 같이 뭐 마약을 맞았던 예. 동반자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밝히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는 검찰에서 아마 지금도 부지런히 불러다가 지금 수사 중이라고 얘기하니까 물밑 작업을 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무슨 특별한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위하고 그 대상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대상이 김무성 대표의 지금 입지가 굉장히 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힐 수 없는 사람이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무성 씨 딸 얘기도 나오고 뭐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사실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밖에서. 근데 김무성 그 대표의 딸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이 자청해서 지금 조사를 했어요. DNA도 도출을 했는데 문제는요. 맞습니다. 모발에서는 그 잔류량이 나와요. 모발에서는. 그런데 이제 단 문제는 자르면 안 되죠. 한 달에 한 2cm에서 3cm 자라니까요. 모발이. 그런데 잔류량 체크를 하긴 했는데 요 근래에 보니까 머리를 다 좀 짧게 잘랐고 뒷머리만 이렇게 묶고 다닌다고 얘기를 하고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요. 끊임없이 반복하는 파마하고 염색 이게 지속돼 버리면 사실 안 나오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사실은. 탈색을 하거나 뭐 어떻게 하면은 검출하기가 사실. 저는 이거 반드시 재수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1200만이 봤다는 베테랑이란 영화에 나온 바로 그 장면이 너무나 연상이 되는데 권력 있는 사람들은 이런 수사에서도 비껴가고 서민들은 이런 수사의 대상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검찰의 재수사 의지를 좀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권력보다는 유전무죄냐 유력무죄냐에서 이건 유전. 이건 돈 있는 사람들의 이제 문제거든요. 병원장이든 간에 사이든 간에 그런 측면에서 해야지 이걸 정치적인 공세로 가는 것에는 조금 반대예요. 글쎄요, 뭐 유전 무죄냐, 무전 유죄냐, 유권 무죄냐, 무권 유죄냐 그 문제 검찰 수사 지켜보죠, 뭐. 예, 다음 사건 보겠습니다.